72살에 저는 제 뺨 위에 자리 잡은 거무칙칙한 반점들을 제 인생의 마지막 동반자처럼 여기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세월의 흔적을 기록한 지도처럼 말이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향긋한 차 한 잔을 내리는 대신 거울 앞에서 먼저 한숨을 내쉬는 것이 저의 첫 일과였습니다. 그 반점들은 제가 무슨 노력을 하든 비웃기라도 하듯 날이 갈수록 더 짙어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계기로 발견한 가장 평범한 것 하나가 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유입니다. 저는 의사도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하게 인생의 70여 년 세월을 지나온 박소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피부 걱정 한번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고 특히 70줄에 들어서면서부터 기미와 검버섯이라는 불청객들이 제 얼굴에 눌러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좋다는 건 다 해봤습니다. 딸이 사다 준 값비싼 기미 크림부터 기적의 명약이라 광고하던 에센스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썼습니다. 심지어 큰 마음을 먹고 피부과를 찾아가 아픈 레이저 시술까지 받았더랬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반점들이 잠시 옅어지는가 싶더니 몇 달 지나지 않아 어김없이 다시 이전보다 더 짙어져서 돌아왔습니다. 그 기분 저는 압니다. 정말이지 지독한 절망감이었죠. 그 절망감 속에서 저는 하마터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뻔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레몬이나 베이킹소다로 얼굴을 문지르면 좋다는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다행히도 무언가 찜찜한 기분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과학적 근거도 없는 민간요법 때문에 피부에 화상을 입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소중한 피부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반대로 저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집 안에 있는 재료만으로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피부 비밀 TV 채널을 열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기까지 저의 모든 여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소중한 경험들을 나누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의 여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왜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였습니다. 왜 기미는 계속 재발할까? 왜 비싼 화장품은 효과가 없을까? 저는 부지런한 학생처럼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기미와 검버섯을 그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오해입니다. 진짜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 피부 아래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드는 수백만 개의 작은 공장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평상시 이 공장들은 아주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이 공장들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고장난 기계처럼 풀가동하며
엄청난 양의 멜라닌을 쏟아냅니다. 이 과잉 생산된 멜라닌이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한 곳에 뭉쳐 우리 눈에 보이는 검은 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공장들을 폭주하게 만들었을까요? 첫째는 물론 자외선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햇볕을 많이 쬐는 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피부의 방어벽이 약해졌을 때 자외선은 더 쉽게 침투해 이 공장들에게 미친 듯이 일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둘째는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우리 여성들이 겪는 갱년기가 그렇습니다. 급격한 에스트로겐 감소는 멜라닌 공장들을 통제 불능 상태로 만드는 큰 충격입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죠. 셋째는 스트레스나 잘못된 식습관, 맞지 않는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해 우리도 모르는 사이 피부 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염증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자연적인 재생 주기 또한 느려집니다. 멜라닌을 가득 머금은 낡은 세포들이 제때 교체되지 못하고 계속 쌓여 반점은 더 짙고 단단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니 그저 표면에 무언가를 바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의미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겉만 핥는 것이었습니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폭주하는 공장들을 진정시키고 피부의 자연적인 재생 과정을 도와야만 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해결책 찾기 여정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첫 번째 비밀은 아주 익숙한 무언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깨닫고 나서 저는 다른 길 완전히 새로운 피부 관리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을 찾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마치 빽빽한 숲속을 걷는 것 같았죠. 갈림길은 너무나 많았고 달콤한 약속들로 위장한 위험한 덫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보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꿀팁과 민간 요법들이 떠돌아다니는지요. 레몬으로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거나 베이킹 소다로 각질을 제거한다는 등 솔직히 고백하건대 절박한 마음에 저 역시 그 방법들을 따라 해볼 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를 정신 번쩍 들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아래층에 사는 이웃, 이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저처럼 기미가 아주 심했고 저와 마찬가지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유튜브에서 특효약을 찾았다며 아주 기뻐하며 자랑하셨습니다. 바로 매일 신선한 레몬으로 팩을 하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솔깃했습니다. 레몬은 천연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후로 2주 동안 아파트 마당에서 이 여사님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댁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벌겋게 부어오르고 심지어 이슬이 맺힌 것처럼 작은 물집들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제게 그저 영상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레몬 속의 강한 산 성분이 그분의 연약한 피부 보호막을 무자비하게 녹여내 심각한 화학적 화상을 입힌 것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레몬 팩을 한 뒤 햇볕을 받으며 시장에 다녀오시는 바람에 광독성 반응까지 일어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반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에는 희미한 흉터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여사님의 이야기는 제게 아주 따끔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우리들 특히 나이 든 세대들이 흔히 저지르는 치명적인 오해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천연이면 무조건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독도 천연입니다. 숲속의 독버섯도 천연이죠. 문제는 그것이 천연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농도와 사용 방법입니다. 우리의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는 상상 이상으로 얇고 예민합니다. 아무거나 함부로 문질러도 되는 도마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비단 레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끔찍한 이야기들도 들었습니다. 노래 교실의 한 친구는 소금 알갱이로 매일 얼굴을 문지르면 각질 제거에 최고라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매끈해지는 것 같아 좋았다고 했죠.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그분의 피부는 만성 염증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부 장벽이 완전히 파괴되어 기미는 옅어지기는커녕 더 검어졌고 없던 색소 침착까지 새로 생겨났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민간요법에 쉽게 빠져드는 걸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조급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영상들은 종종 하룻밤 만에 기미가 사라진다. 일주일이면 백옥 피부 완성, 같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들은 마치 마약처럼 우리의 절박한 마음에 파고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부 개선은 마법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가 필요한 기나긴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손에 레몬 한 조각이나 베이킹소다 한 통 혹은 그 어떤 출처불명의 자가 비법이 들려 있다면 부디 멈춰주세요. 이 여사님처럼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대가를 치른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 길은 우리를 아름다움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직 뒤늦은 후회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해답, 더 부드럽고 더 안전하며 더 과학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저를 어린 시절의 한 기억으로, 어머니의 그 작은 연고통에 대한 기억으로 되돌아가게 했습니다. 민간요배업이라는 문이 닫혔을 때 저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제 끈기를 가엾게 여기셨나 봅니다. 오래된 앨범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작은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머니의 손에는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 한 개가 들려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가 해마다 직접 담가 쓰시던 사과 식초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던 저희 어머니는 유독 얼굴에 검버섯이 적으셨습니다. 그때는 그저 어머니가 저보다 햇볕을 덜 쬐어서 그러려니 단순하게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사진을 다시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비결이 바로 이것들이었을까? 그 질문은 저를 진지하고 신중한 새로운 탐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근거 없는 뜬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책을 파고들고 각 식재료의 성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낸 사실들은 정말이지 놀라웠습니다. 어머니의 그 작은 부엌 안에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황금 레시피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과 식초였습니다. 식초라고 하면 레몬처럼 피부를 상하게 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걸 압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차이점은 사과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라는 유기산이 아주 영리하게 각질을 부드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거칠게 벗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칙칙하고 낡은 각질, 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부드럽게 녹여줍니다. 마치 부지런한 정원사가 굳어버린 땅을 천천히 갈아엎어 그 아래에 비옥한 새 흙이 드러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 혼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력한 동반자가 필요했죠. 바로 그 빨갛게 익은 토마토였습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안에 라이코펜이라는 피부를 위한 강력한 경호원이 들어있을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과학자들은 라이코펜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개 부대처럼 피부 속에서 소란을 피우는 활성산소를 소탕하고 폭주하던 멜라닌 공장들을 진정시켜 다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였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돕고 서로의 힘을 극대화했습니다. 사과 식초의 약산성 환경이 바로 피부가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몇 배나 더 잘 흡수하도록 돕는 최적의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원리를 깨달은 후 저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황금 비율 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연약한 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을 만큼 부드러운 비율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제가 이 귀한 처방을 어떻게 만드는지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아주 잘 익은 토마토 한 개를 골라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냅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 데친 후 바로 얼음물에 담가주세요. 이렇게 하면 껍질을 아주 쉽게 벗길 수 있습니다. 껍질과 씨를 제거한 과육을 믹서에 곱게 간 다음 고운 체에 걸러 가장 부드러운 즙만 받아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배합 단계입니다. 작은 자기 그릇에 토마토즙 한 스푼을 먼저 담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사과 식초 2스푼을 천천히 부으면서 골고루 저어줍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분들이 더 잘 섞이도록 도와주거든요. 저는 이 혼합물을 10분 정도 그대로 두어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저는 팔 안쪽에 연한 살에 소량을 바르고 15분을 기다립니다.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반응이 없으면 비로소 안심하고 사용합니다. 저녁 깨끗하게 세안을 한 후 화장솜에 이 혼합물을 듬뿍 적셔 기미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가볍게 찍어 바릅니다. 절대로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딱 5분만 올려두었다가 미온수로 씻어냈습니다. 점차 피부가 적응하면서 최대 10분까지 시간을 늘렸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피부 관리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적은 없었지만 사과, 식초와 토마토의 조합, 그리고 매일의 부드러운 관리가 제 50세 이후 피부에
서서히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한 조각, 제가 이룬 결과를 지키고 봉인해준 비밀이 남아 있었죠. 바로 어머니의 그 바세린이었습니다. 사과 식초와 토마토와 함께한 저의 여정은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그 바세린 통을 기억하시나요? 작고 초라해 보였던 그 연고 통이야말로 저의 모든 노력을 지키고 완성해준 조용한 영웅이었습니다. 사과 식초와 토마토 혼합물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 피부는 재생되는 동시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피부는 절대적인 보호와 포근한 감쌈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그 작은 연고통보다 더 잘 해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팩을 씻어내고 가벼운 보습제를 바른 후 저는 파탈만큼의 연고를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인 다음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듯 발라주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보습 잠금 막을 만들어 밤사이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동시에 새롭게 태어난 연약한 피부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단계 덕분에 그 황금 레시피의 효과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죠. 15년 넘게 손바닥만 한 기미로 고생하던 제 친구 정 여사 76세는 한 달간 꾸준히 실천한 뒤 제게 전화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연아, 진짜 옅어졌어. 절반 넘게 옅어졌다니까. 평생 농사일로 얼굴 전체가 검버섯으로 뒤덮였던 박 선생님 81세은 불과 3주 만에 교실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거뭇하던 반점들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얼굴빛도 한결 맑고 환해지셨죠. 대부분의 화장품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피부가 극도로 예민했던 김 여사님 73세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방법이야말로 아무런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고 덕분에 피부가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고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에 되찾은 기쁨과 자신감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더 큰 일을 해야겠다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밖에서만 관리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몸속부터 강력한 지원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닭발이나 돼지 껍데기 생선처럼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적극적으로 드세요. 피부의 튼튼한 골조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녹색 채소와 베리류 과일을 많이 드셔 비타민을 보충하고 피부 재생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현명하게 자외선을 차단하는 법을 배우세요. 단순히 선크림을 바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넓은 챙의 모자와 긴 소매 옷으로 소중한 피부를 지켜주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룻밤의 불면과 하루 동안의 걱정은 일주일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잠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가장 귀한 재생의 명약임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72살에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습니다.
미소 짓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제 자신에게 미소 짓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울 권리가 있고 자신감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는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값은 저렴하지만 그 효과는 결코 값비싼 시술에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약간의 꾸준함 뿐입니다. 적어도 한 달만 당신의 피부에게 시간을 주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기미와 검버섯으로 속상했던 날들이 어서 빨리 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기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되찾는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여성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함께라면 우리 50세 이후 피부 여성들이 서로 나누고 배우며 매일 더 아름다워지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사항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